여름 피서철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샤워를 할 수도 없고 편하게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갖고 있는 해수욕장의 특징, 장점들을 잘 살려서 여름 한철 장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맘때면 피서 계획으로 한창 붐빌 시기입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동해안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최근 4년 사이 73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6개 시군 지자체와 인근 상인들까지 발벗고 나서 피서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관광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발 디딜 곳 없이 붐볐던 해수욕장.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올해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해수욕장은 모두 92곳으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숫자입니다. 해수욕장 개수가 많다 보니 당연히 찾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상이 한 3분의 2. 작년에 이맘때면요 예약으로 다 끝나요. 예약 보시면 예약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7월 2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8월 10월까지는 예약으로 다 끝나거든요.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해마다 감소하다 지난해에는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최근 4년 사이 732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더 이상 피서객이 찾지 않는 쓸쓸한 해수욕장, 그 원인으로 어떤 문제들이 꼽힐까요? 기상 조건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여행객들의 관광 형태가 반드시 8월에 여름철에 피서를 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분산이 돼서 사계절 골고루 공휴일이 섞여 있을 때 여행을 가는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 국한된 그런 그 피서객 집중 현상이 감소되고 있는 거, 그 부분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관광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7말 8초로 대표되던 극성수기에 맞춰 여행을 떠나는 직장인이 줄고 오히려 9월 이후에 늦은 휴가를 선호한다는 것인데 여름 휴가 공식이 깨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입니다. 주말에만 많이 오세요. 여름에도. 그리고 바닷가 한번 보세요. 사람 없잖아요. 비수기 때 장사가 안 되니까. 사계절 장사가 되면은 이제 그나마도 이제 좀 값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올해 여름 휴가로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은 이번 여행 얼마나 만족할까요? 예전보다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좀 관광객이 줄은 것 같아요. 여행 경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보통 여행 갈 때 100만 원 이내로 조금 이 가격이면 뭐 해외 숙박비 유명한 호텔 그 정도 하루 자는 거랑 비슷하니까 뭐 여기 오는 시간에 뭐 경비에 합치면 해외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다낭이나 그런 데 가서 놀고 오는 것도 비행기 값만 빼면 오히려 저렴하게 또 다녀올 수도 있고 물가도 더 저렴하니까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동안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장기간의 휴가를 즐겨왔다면 앞으로의 여름 휴가는 보다 짧게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추세입니다. 관광지를 가더라도 예전에는 그 해수욕을 중심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도시가 주는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더 이제 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수욕장에만 머물지는 않는 그런 형태들, 그런 것들이 좀 중복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름 관광이 해수욕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피서객 감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은
폭염과 태풍 등의 기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그간 동해안을 찾았던 이유로 훌륭한 경치와 편리한 교통망이 꼽혔다면 앞으로는 바다를 찾는 새로운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샤워장과 같은 편의시설이 불만족스럽다면 재방문 의사 자연스레 줄어들겠죠. 저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편의시설, 이게 바닷가를 이용하고 난 다음에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샤워를 할 수도 없고 편하게 샤워시설이 여기 인근에 있는데 3,000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관광객은 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부대 비용이 비싸고 환경도 쾌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이용객들의 만족도 분석 결과 물가가 비교적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비싸다라는 평도 적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상가들이 쭉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도 이제 찾아가면 여름철에 뭐 그런 바가지 요금 이렇게 또 뭐 방송 타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동해안도 그렇지만 강릉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강릉의 이미지를 좀 살려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 바가지 요금을 좀 받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홍보를 계속을 했죠. 동해안 관광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과거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여름 시즌 해수욕장마다 경쟁하듯이 쏟아내는 비슷한 행사 중심의 운영 방식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콘텐츠가 많이 다르지 않은 유사한 그런 축제들을 그것도 같은 시기에 상당히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어떤 목적성을 달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날짜의 중복성이나 콘텐츠의 유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옛날의 추억에 잠긴 관광지가 경포이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관광지들도 계속 생기고 그리고 더 좋은 시설도 계속 다른 곳에 생기는데 경포대는 몇 개 대형 호텔 빼고는 그대로니까. 그동안 여름 해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해수욕이나 휴식, 풍경 감상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연 환경에 의존하는 과거의 관광 서비스에서 벗어나 해변마다 특색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마니아층을 공략하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올여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해수욕장 두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강원도 92곳 해수욕장 가운데 최초로 야간 개장을 도입했습니다. 제주와 부산에 이어 동해안에서는 처음인데요. 대개 해수욕이라 하면 한낮에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위 때문에 뜨거운 모래사장을 밟는 것도 곤욕일 때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로 연장한 것입니다. 이제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서 이제 놀다 보니까 훨씬 더 시원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놀기가 훨씬. 안전 관리를 위해 야간 개장 구역을 길이 160m, 폭 30m, 최대 수심 1m 50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여러 가지 수상 사고를 대비해 안전 요원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수상 오토바이를 통한 안전 순찰 강화, 해변 수상 안전 요원을 추가로 늘리고 협력 기관을 두고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수상안전 요원도 야간 시간을 포함해서 40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들에게 저희가 근무 전에 항상 이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모의 훈련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꽤나 높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개장 이후 하루 평균 2천여 명이 야간 수영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해수욕장을 찾은 비서객들의 체류 시간을 살펴보면 대부분 2시간에서 많게는 4-5시간 머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수영이 가능해지면서 머무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는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열대야가 있는 밤이면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되게 좋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드레인 친 것도 되게 안정적인 것 같고 정말 어디 멀리 여행 온 듯한 느낌? 그냥 해외에 놀러 온 듯한 느낌? 오후 6시까지만 허용되던 해수욕을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다 보면
간혹 음주 수영을 하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속초시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흡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변을 환하게 비추는 조명 덕분에 쓰레기 발생량도 지난해 대비 50%의 감소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난만큼이나 인파가 몰린 밤, 피서객을 위한 축제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저희 원래 오늘 저희 둘이 친구라서 놀러 왔는데 갑자기 축제 한다 그래서 왔거든요.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이렇게 되게 은근히 크게 돼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샀어요. 저희는 올해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 이 기간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 개장 운영 취지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는데요. 취재 결과 정작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9시면 벌써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났잖아요. 타임이.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니까 주변의 먹거리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이렇게 다 빠져버려. 이 지역 외로 빠지는 거예요. 어제는 좀 매출이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 전만 못해요. 전에는 임시 상가를 이렇게 해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먹거리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는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곳, 양양입니다. 과거에는 속초와 강릉을 오고 가는 길목으로 여겨졌던 양양. 하지만 지금은 오직 이곳을 주 목적지로 삼아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바로 이 서핑 때문이겠죠. 2014년부터 서핑 산업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한 50% 정도씩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한 20만 명 서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한 30에서 50만 명 정도는 그렇게 서퍼들이 찾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핑 관광의 활성화는 단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식업과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서핑을 검색한 결과 관련 숍과 투어 상품 등 다양한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퍼들이 많이 오는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어떤 부족한 그 기반 시설이나 뭐 이런 주차나 어떤 도로 문제 이런 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또 환경 어떤 그 부족한 환경 시설을 좀 이렇게 확충하는데 예산을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양 그리고 서핑의 매력에 빠져 이곳으로 이주한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양양과 인연을 맺고 터를 잡은 일명 양양살이 중인 박준규 대표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해외 관광 해변의 모습을 옮겨온 서핑 전문 해변을 운영 중인데요. 2015년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군사 지역에 불과했던 중광정리 해수욕장. 통제된 해변에 규제를 풀어내고 허가를 받아 임대하면서 서핑 전용 해수욕장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이미 올여름 휴가 시즌은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인기인데요. 동해안으로 좀 젊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저희가 있는 서핑이라는 주간 콘텐츠와 또 어떤 다양한 문화 공연들, 이벤트를 통한 야간 콘텐츠가 합쳐져야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던 눈높이가 이미 높아진 그 고객들을 양양 또는 강원도 동해안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핑 전용 해수욕장은 하나의 테마파크에 가깝습니다. 서핑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강습 프로그램과 아담한 카페와 식당이 어우러지면서 일일 관광에 머물렀던 서퍼들을 다시 찾아들게 만들었는데요.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핑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이국적인 분위기 등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으로 손꼽혔습니다. 지난해만 관광객 3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서핑하러 오면 양양이죠. 그쵸. 해운대나 이런 건 쓰레기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좋아해서 여기가 배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른 해변에 비해 이런 이렇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좋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Tonga I like it very much here. In Germany we have small beach in the north and in the east, but here it's great. I like it very much. Maybe also possibility to do jet skiing and surfing and
many things. So I love it. 박준규 대표의 올해 최대 목표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해변의 생명력을 연장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45일 운영 기간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1년치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이 생기고 서로 간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조금만 더 늘어나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다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 양양. 서퍼들이 불러온 도시의 활력은 꽤나 파장이 컸습니다. 양양군은 올해 초부터 서핑 산업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활동과 연결해 지역 대표 산업으로 육성 중인데요. 서핑 도시 양양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양군으로서는 그 서핑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 서핑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 어떤 이런 온수 샤워 시설이라든가 어떤 따뜻하게 어떤 쉴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 마련 등 겨울 서핑을 좀 활성화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운영 관리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고요. 일부 마을 해변은 지역 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해수욕장의 활성화 방안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 될 겁니다. 강원도가 여름철 피서 1번지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시군의 적극적인 관광 자원 확보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고요. 또 워라밸과 소확행 등 삶의 변화에 따른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